자, 팩터입니다. 팩터는 사관들이 그냥 대학교 가서 공대 쪽 애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터를 모르면 이공계가 아니지. 이공계는 팩터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 수행들도 저희들 보고 미적분하고 이런 것들 팩터 같은 거 과학 중에 특보라지 워낙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자 꼭 잘 전화야 한다. 대학 가서 많이 쓰니까 당신이 좀 이공계가 될 거잖아. 근데 됐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실 알고 있는데 스칼라라는 것도 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벡터랑 스칼라 두 개가 나오겠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거야. 핵심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들어봐. 10 더하기 10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 바보도 아닌 다음에 20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건 스칼라의 경우인 거고 벡터로 치면 방향이 있기 때문에 10 더하기 10이 0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우로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성우가 10N의 힘으로 밀고 있고 상익이가 여기 10N의 힘으로 밀고 있어. 그럼 크기는 10N. 자, 우로기한테 작용한 힘은 그냥 크기만 더한다면 10 플러스 10이니까 20이 될지 모르지만 우로기는 움직이지 않지. 왜냐하면 방향이 다른 방향이잖아. 이게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벡터는 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 방향도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이게 현실이잖아. 우르기한테 각각 16번의 힘이 작용되었다. 우르기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갔겠습니다. 탁도는 소리. 움직이지 않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벡터 같은 경우는 핵심은 방향을 함께 가진다. 그래서 방향을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 그림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나타나려면 당연히 우리가 XY뿐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방향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림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 자, 그래서 봐.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요렇게 자, 여기 나왔지? 자, 시작점은 벡터 시작점을 주는 거야. 시작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이 벡터는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향하는 이 방향이야. 그러면 방향이 이 방향만 같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맞아. 방향은 똑같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랑 뭐가 차이가 나? 똑같다고. 근데 뭐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벡터의 크기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벡터의 크기인 거야. 따라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시작점하고 끝점을 표시하고 이 화살표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완전히 다른 벡터가 되는 거야.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방향이 다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벡터에는 뭐가 있다? 시점과 종점이 있다. 버스 종점이 만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한다? 자, 조심해야 한다. 자, 벡터는 두 개의 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앞쪽에 있는 점이 시점이고 뒤쪽에 있는 점이 종점이야.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꾼다면 틀린 거야.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다른 벡터지 정확하게 방향이 반대인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벡터는 무조건 시점, 앞쪽에 있는 게 시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벡터에 절대값이 붙었어. 절대값이 붙었다는 것은 이 자연스럽게 이 벡터의 방향을 무시하라 이 뜻이야. 방향을 무시하고 뭐만 표시한다? 크기만 표시해라.
그래서 벡터에서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이 크기만 표시한다는 거예요. 방향 무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벡터를 표현할 때 원칙적으로는 시점과 종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찮을 때 그냥 봐봐. 예를 들면 벡터가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냥 이거를 또 선분 두 점을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냥 스몰 a 벡터, 얘를 스몰 b 벡터 이렇게 표시해 버리는 거야. 표시는 상관없는데 스몰 b 벡터가 뭔지는 알려줘야 되겠지, 그지? 어떤 경우에 쓰인다? 문제에서 막 벡터가 많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AC 벡터를 스몰 b 벡터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막 빅터만 나열하고 있는 거야.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단위 벡터를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서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하는 거야.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잊지 말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0벡터입니다. 크기가 없다는 말이지. 말했잖아. 자, 시점과 종점이 똑같은 벡터는 0벡터입니다. 크기도 제로, 방향도 없는. 그리고 방향은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방향이 없지.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 자, 벡터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벡터 같다는 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얼핏 보면 이 AB랑 CD는 다른 거 같지? 성분으로는 다르지. 성분은 다른데 벡터는 같아.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럼 이쪽 방향 봐봐. 각도 재봤더니 X축으로 예를 들어서 60도야. 뒤에도 재봤더니 X축으로 60도야. 방향이 같아. 길이 재봤더니 길이도 같아. 아하, 그럼 얘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야. 따라서 벡터 같은 거 어떻게 알면 된다? 옮겨가지고 평행이동 시켜갖고 겹치면 무조건 같은 벡터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딱 겹치면 바보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대칭이도 그런 거지. 평행이동 시켜서 겹쳐지면 같은 벡터야.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같다. 그럼 봐봐. 이 두 개가 같다고 해서 A랑 C가 같은 점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냥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거지. 자, 그 다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들 요거죠. 자, BA 벡터랑 AB 벡터는 같지는 않지. 그럼 어떻게 하면 같게 하겠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3하고 3의 관계가 어떤데? 정? 반대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어떤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아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시점이 B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 벡터에 정확하게 방향을 반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말이. 이해되겠어? 자, 결론 뭐다? 벡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 크기는 동일하고. 그런 뜻이야. 어렵지 않지? 네? 여기. 자, 그래서 자, 쉽지만 91번부터 한번 살짝 해보자. 어떻게 할까? 자, 쉽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이제 얘는 뭐냐면 아까는 크기가 같은 벡터 찾는 게, 그러니까 서로 같은 벡터를 찾는 게 너무 쉬웠잖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주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DE와 서로 같은 벡터 DE면은 요거지. 그러면은 일단 정육각형에서, 그지? 그럼 얘랑 우리 알잖아. 얘랑 얘가 평행하다는 거 알고 있고, 어때? 똑같지? 또 있을 거야. 방향이 요 방향이고 크기가 같은 게 이거 또 있지? 어디 있어? 여기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것도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같은 벡터가, 얘는 같은 벡터가 CO, OF, EA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BC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걸 찾아라. BC, 요렇게 가는 거 반대니까, 요렇게 가는 거 반대니까 이렇게 가는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은 EF 삽 가능하고 또 어딨노? OA 가능하고 그 다음에 DO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BC의 크기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지. BC의 크기. 지금은 문제가 쉬운데 실제 나중에 보면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는 문제가 올 거야. 자, BC의 크기, 요거의 크기 장난친 것도 아니고 1이 되겠지. 실면 안 나오면 되는 건. 자, 그 다음에 AE의 크기, AE의 크기면 이런 식이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요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쓰는 거지. 자, 코사인 법칙 쓸까요? 얘가 1이고 얘가 1. 뭐 그거 안 써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몇 도야? 자, 만약에 내가 요거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거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일 좋은 방법 있지? 요각이 몇 도야? 요각이 몇 도? 왜 이래? 몇 도야? 120. 그렇지. 왜냐면 전부 정삼각형이잖아. 에이, 야, 정육각형이잖아 지금. 정육각형이니까 한 변이 전부 1이라며. 자, 그래서 정삼각형이지? 여기가 120도. 그러니까 120도니까 코사인 법칙 쓰자는 거지. 기억나십니까? AE의 제곱은 오래간만이니까 까먹으면 안 된다. AE의 제곱은 기억납니까? 코사인 법칙. 이 길이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옆에 있는 거,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지. 맞지? 코사인 법칙이었다.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면 얼마죠? 코사인 12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진짜요? 180 빼기 60도에서. 오, 맞아. 오. 그래서 4. 그래서 A는 루트 3. 이렇게. 그지? A는 루트 3. 혹시 타이레놀 필요하면 얘기해라. 항상 나도 머리 아파서 자주 아프는 편이라서 타이레놀 많이 쓰고 다녀요. 그러면 타이레놀 알지? 우리는 그 진짜 타이레놀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약이 별로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과 뺄셈. 옛날에는 아스피린이었잖아. 아스피린이 부작용이 좀 있거든. 그래서 아스피린이 사라질 뻔했는데 아스피린의 기능이 하나 있대. 심장이 이 부분을 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쪽 부분에 그쪽 부분이 또 괜찮지. 아스피린이 심장에 있게 뭐 이렇게 심정지 환자한테 쓰고. 입이 죽고 가면 근데 약 먹고 되겠니? 그때는 아니지. 시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지급해주는 거잖아. 아드레날린. 자, 이제 맞지? 그거 살라고 준 거 아니란 거 알지? 살라고 준 거 아니다. 그렇지. 다른 애들 그렇지. 다른 애들 살기 위해서 그냥 못방해라. 자, 벡터의 덧셈과 뺄셈인데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겠다.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자, 벡터의 덧셈은 그래서 선생님은 벡터를 덧셈을 할 때, 잘 봐.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봐봐.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 잘 봐야 돼. 개념 잘 잡아야 돼. 자,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를 어떻게 더할 거냐 이 말인데, 어떻게 더할 거냐지? AB 벡터와 BC 벡터, 즉 AB는 어떤 벡터냐면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AB 벡터이고 BC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잖아. 이야. 그러면 이 벡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되냐? 이거 뭐지 생각해? 순서는 상관없어. 자, 여기 우럭이가 있어. 우럭이한테 방향은 이 방향, 크기는 이만큼인 힘을 작용을 해. 그럼 우럭이 어디 가겠어? 쭉 밀려가겠지. 그 다음에 BC 벡터. BC 벡터는 방향은 이 방향, 크기는 이만큼. 그럼 또 우럭을 쭉 밀어. 그럼 우럭이 여기 갔을 거예요. 벡터의 덧셈은 원래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야. 순차적으로. 이해되겠어? 꼬리 물기, 꼬리 물기. 그래서 AB 더하기 BC 벡터면 우선 AB 벡터 먼저 쭉 해. 그 다음에 BC 벡터잖아. BC 벡터. 여기서 이렇게 C까지 밀어버려. 그럼 결국은 여기 멈추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AB 더하기 BC는 결국 요 벡터가 적용한 거잖아. 시점은 A고 끝점은 C에 돼버려. 맞지? 시간과 관계없어. 벡터는 시간하고 아무런 관계없다. 결과만이 중요한 거지. 따라서 AB 더하기 BC 벡터는 AC 벡터. 따라서 요게 덧셈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첫 번째 방법보다 꼬리 물기.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같은 경우에 쓰는 방법이야. 이해되겠어? 다른 다른 방법은 못 써. 다른 방법은 못 써. 아니, 만약 있잖아. 무슨 소리냐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다. 어쩔 고맙긴 하네. 자, 다른 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A 벡터지. 맞지? 그 다음에, CD 벡터 여기 있어. 그럼 AB 벡터 플러스 CD 벡터가 뭔데? 어쩌다 이만큼 값. 내가 우럭이한테 AB 벡터를 작용했고 CD 벡터를 작용을 했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땡길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끌고 내려와. 기억나지? 벡터가 같은 거 기억나지? 크기와 방향만 같은 거 같다 오잖아. 얘를 끌고 내려와. 끌고 내려와서 강제로 여기 일치시키는 거야. 결합시켜. 그렇지. 그래야 덧셈이 되지. 그러니까 우럭이가 이렇게 있으면 우럭이한테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어. 근데 우럭이를 이쪽 방향으로 밀었어. 아 그래? 그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우럭이를 이렇게 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구나. 알겠어?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반드시 끝점과 그 다음 벡터의 시점이 일치해야지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봐봐.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뭐냐면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 제일 많이 쓰긴 하지.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써. 자, 이 벡터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원래는 AB 벡터는 이고 BC 벡터는 이거잖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땡기는 거야. 땡겨서 요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그래 놓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끄어봐봐.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꼬리 물기 했던 거랑 똑같은 거가 나오지. 이해되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꼬리 물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얘는 정의가 아니지. 얘는 뭐야? 정의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하나의 뭐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의 공식이고 얘가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벡터의 덧셈은 주로 뭐를 쓴다?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쓴다. 평행사변형에서 만들어서 뭘로 한다? 대각선의 길이. 자, 앞으로 벡터의 덧셈은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한다. 그 원리는 뭐였다? 꼬리 물기였다. 우리 때도 꼬리 물기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꼬리 물기라고 했다. 꼬리 물기. 벡터의 덧셈은 꼬리 물기.
자, 그래서 뿅. 자, 교환법칙이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자, 뿅. 무슨 소리냐? 이거 보시면 아까 한 거에서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 이거랑 BC 벡터 플러스 AB 벡터. 선생님 이거 10점 1차이지 않는데요? 상관없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 이거랑 어떻게 하면 되나? BC 벡터 플러스 AB 벡터. 결과 어때? 똑같이. 물론 얘가 시점이 안 맞으니까 선생님 꼬리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꼬리물기가 아니긴 한데 이거 시점을 바꿀 수가 있잖아. 이거 AB랑 BC 맞지만 BC면은 이거잖아. BC 그다음에 그러면 요걸 AB는 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평행을 시켜서 뭐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 뭐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에 뭐도 성립한다?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A랑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나. 그러니까 B랑 C를 하고 난 다음에 A를 하나.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친구 벡터들은 평행 이동이 가능하잖아. 평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뜻이 뭔데 나도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건 뭐냐면 벡터랑 반대부의 벡터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 0벡터. 이게 무슨 말이야? 봐. 이게 1벡터야. 그지? AB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B 벡터. 그러면 이거 나. 이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B 벡터. 다시 뭘 출발점이죠. 0벡터라는 거야. 아무런 벡터가 적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0벡터.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지? 아직까지 괜찮을 거야. 자, 벡터의 벨셈. 벨셈이 좀 어렵거든요. 벨셈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벡터의 벨셈이 좀 어렵거든요. 벨셈을 하면 됩니다. 벡터의 벨셈도 사실은 덧셈에서 활용이 되는 거야. 자, 뿅. 자, 뿅. 아이고, 형이가. 포도당 같은 거 하나 놔줘야 되는데. 수액이라고 하나? 수액이 원가가 얼마 안 한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액이 원가, 너희들 만든 포도당보다 5만원짜리가 원가가 얼마일까요? 난 알고 있습니다. 장난치나? 3,000원인가 4,000원 되나? 그 뻥튀기. 이거 너희들이 만든 그 포도당 5만원짜리 주사가 결국은 3,000원,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지? 2% 원가. 백백 한 수명 하면 15년, 20년짜리다. 내가 얘기했지? 20년 전에 내가 말했잖아. 20년 전에 2%의 원가를 알아보랬어 그 음료수 갖다 주는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내보고 그러더라고. 2% 원가가 얼마인지 아냐길래. 그 당시 2%가 얼마였냐면 600원이었나? 600원에 팔고 있었을 거야 아마. 6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지금 1,500원이니까 15년 전이니까 20년 전이었으니까 내가 600원에서 난 한 100원? 200원이 했거든. 아저씨 뭐라 했냐면 3원이래. 3원이래. 믿기니? 3원이야 3원. 200배? 응. 아니 어떻게 이 가격이 됩니까? 첫 번째 뭐 규모의 경제.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거대한 기업이 엄청나게 큰 대량으로 원료를 구매하잖아. 규모의 경제. 그래서 3%. 그래서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그때 600원에 아마 팔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공장도 출고 가격이 280원인가 300원이래. 공장도 출고 가격이.
그러면 이게 동력수고 300원인데 팔 때는 600원이니까 그 사람들도 2배 뭐 통과시 넘겠지. 근데 웃긴 게 원가가 3원 돼. 100바가 되더라고. 레스비 그때 그 당시 레스비 5원이래. 커피가 들어갔나 봐. 5원. 알고 드십시오. 지금 나오는 거 레스비 다 똑같습니다. 뭐 너희들 먹어봤자 5원입니다. 5원. 콜라가 궁금하긴 했는데 자 콜라 좀 더 비싸요. 글쎄 콜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제도법 팔아가지고 자. 그런 거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바보인 사람들 왜 얘기해주는 거 있잖아. 그때 뭐였더라. 해리포터를 출간하러 갔는데 뭐 거부했던 출판사가 있었다 하잖아. 그런 거 있잖아. 해리포터 내둘라고 갔는데 그 영국에서 출판사가 꺼져 뻥뻥뻥 몇 군데 쫓겨나고 펩시 문 닫으려고 했었다. 코카콜라 때 펩시가 자기 사장님하고 팔려고 했다가 코카콜라 반사했다가 지금 소비 되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거지. 자, 가봐야지. 벡터의 뺄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자 봐봐 이게 A 벡터야. 이게 A 벡터야. 그러니까 즉 이제 집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시점이 A이고 종점이 B인 벡터 이걸 A 벡터, 스몰 A 벡터 그 다음에 얘를 스몰 B 벡터라고 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해볼게. 자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방식으로 한다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러면 이게 A 벡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 벡터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요게 되는 거지. 요걸 더하면 없잖아. 그러면 봐봐. 지금 얘랑 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시점이 일치하지. 얘는 요거였고. 그럼 시점을 일치시키고 이러고. 자,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게 B 벡터인데 마이너스 B 벡터 요렇게 요거 그러면 요건데 요거 요렇게 옮겨볼게. 요렇게 옮겨 삽 가능한가? 삽 가능하지. 그러면 얘도 봐봐. 얘도 이쪽으로 옮길게. 얘도 이렇게 옮길게. 그러면 자 어때? 여기 연결이 되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자,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한 거야? 전 평행을 시킨 거지. 자, 봐봐. 마이너스 B 벡터가 이거였지? 얘 평행 시키고 이렇게 맞추고 A 벡터가 이거였는데 이거 위로 올려버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지. 결론 A 벡터 빼기 B 벡터는 뒤쪽에 있는 벡터의 끝을 시점으로 하고 앞쪽에 있는 벡터의 끝점을 종점으로 하면 이 벡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평행사변형 문제법 쓴 거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즉 결론 봐봐. 연습해볼까? 브록스 잘 들어봐. 자,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어떻게 한다? 대각선 끄어서 요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 빼기 B 벡터는 뭐다? D의 벡터의 시점이 끝점이 시점이 되는 벡터. 요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A 벡터 빼기 B 벡터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뿅.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이면 얘가 요게 가운데를 4개로 해서 이렇게 되었잖아. 뺄셈은요? 뺄셈은 봐봐. 자, AB 벡터 빼기 AD 벡터지. 그러면 시점은 일치해야 되고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면 자 어때? 요게 시점이 되고 얘가 끝점이 되는 벡터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어쩌나? AB 빼기 AD니까 얘가 끝점이지.
그지? 얘가 끝점이니까 DB 벡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행,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바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그럼 우록스 봐봐. 자, 이 벡터는 그림을 안 그리고 평행이동을 안 해도 이 벡터는 지금 계산이 될 수 있지. 그렇지, D10 벡터. 그렇지. 그림을 안 그리고 될 수 있다. 평행이동 안 해도. 그런 뜻인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보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B 벡터 빼기 A, B 벡터 빼기 A. 자, B 벡터 빼기 A 뒤쪽 벡터의 끝점으로 연결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B 벡터 빼기 C, A 벡터니까 그지? 끝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얘는 그러면 C 벡터네. 그 다음에 B 벡터 빼기 C 벡터야. B 벡터 빼기 C 벡터니까 끝점 연결해서 이 벡터네. 그러니까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빼기 A. 아까 B 벡터 빼기 A가 뭐였냐면 C 벡터였지. 그럼 C 벡터 빼기 C 벡터니까 얘는 0 벡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익히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해봅시다. 개한다. 괜찮아? 일단, 자,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것이냐. 19시는 이게 것이냐. 안 되는데. 오씨. 성함은 저렇게 키워. 네, 키워요. 무슨 키워? 푸들. 아, 저쪽. 그렇지. 저는 집에 냉수 한 마리 키웁니다. 영수? 누구래? 설마 영수라고 하면 고양이? 3대 지랄견이라고 하십니까? 삼시를 했는데 아니,品종 중 3대 지랄견이 있거든요. 뭔데? 두에 알았는데 두에 까먹었는데 저희 집 가려고 저희 집 강아지가 3대 지랄견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말티즈. 아, 말티즈가. 말티즈가 3대 지랄견 중 하나. 제 몸에 이제 펭수한테 물린 흔적은 좀 가득하거든요. 여기도 물려서 흠도 있고, 여기도 물려서 흠도 있다. 여기도 물려서 흠도 있다. 걔는 물면 혼을 내야지. 저희 집 개는 많이 허약해가지고 돈 내면 진짜 죽습니다. 자, 진짜 뭐. 농담이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 이거 빨리 연결 안 되면. 저희 집 강아지는 또 목견입니다. 아, 참. 저희 강아지 9살이거든요. 혼나. 수명이 15살 아이가? 이제 10살 됩니다. 아, 이거 겁내. 자, 깔아요. 자. 꺼내 가냐? 몰라.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림을 안 그리고도 내가 벡터끼리 덧셈을 할 수 있느냐. 벡터가 원래 그림이 나와 있어야 정확하게 평행을 시킬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시점과 종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벡터 덧셈이네. 왜냐하면 AB랑 BC 안 되고. 요거 바꿔. 요거 바꾸면 AB랑 BC 순서대로. 그럼 AB랑 BC 그러면은 A에서 B로 갔다가 A에서 B까지 밀고 B에서 C까지 밀었으니까 결국 A에서 C까지 밀게 되겠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밀었고 그랬더니 이젠 CD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A에서 C까지 밀고 C에서 D까지 밀었으니까 결국 A에서 D까지 밀게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찾느냐면
요 끝. 요 끝이, 아하! 이걸 먼저 찾는 거겠지. 먼저 눈에 띄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벡터 합성이 되겠지. 그러면은 QS 벡터가 되는 거지. 그치? QS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라는 거야. 요거랑 요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QT 벡터가 되고, 얘가 QT 벡터, QT 벡터가 되고, QT 벡터. 아, 그럼 요걸 여기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PQ 벡터랑 QT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리고 PT 벡터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이제 꼬리 물기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지? 얘는 평행삼에 쓰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덧셈과 뺄셈 그런 걸로 표현을 하라는 거잖아. 보시면은 자. 다음 벡터를 A와 B로 표현하였지. 자, 이게 논리가 뭐냐면 A, B 벡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쓸 수 있는 벡터가 뭐냐면 스몰 A 벡터와 스몰 B 벡터를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 B 벡터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정확하게 이거랑 이거를 빼기 하면 될 것 같아. 뭐 하면 될 것 같아? B 벡터 빼기 A 벡터를 하면 될 것 같아. B 벡터 빼기 A 벡터를 하게 되면 B 벡터 빼기 A 벡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A 벡터가 되겠지. 그 다음에 BC 벡터라고 했지. BC 벡터. 그럼 BC 벡터면 이 벡터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자, BO 벡터, 요 벡터는 만약에 뺄셈을 이용한다면 OC 벡터 빼기 OB 벡터 가능하나? OC 벡터 빼기 OB 벡터 가능하지? 그러면 OC 벡터는 이 스몰 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 그지? 그럼 O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OB 벡터는 곧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C 벡터 해결했고, 그 다음에 CD 벡터는 요 벡터인데, 요 벡터는 아까 우리가 AB 벡터를 구해낸 거 있었지. 그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CD 벡터는 AB 벡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AB 벡터가 이거였으니까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DA 벡터, 이 벡터를 말하는 거구나. 이 벡터도 마찬가지지. 이 벡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아까 올랐어요. BC 벡터가 요거였죠? 요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는 거니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있었냐면 자, 벡터의 크기가 있으니까 자, 95번부터 필수 체크 확인 체크 95번부터 103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미안나